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봅니다. 자, 오늘 HLB 제약 4% 정도 하락했죠.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상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HLB 그룹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HLB 쪽에서 장중에 6% 7%씩 이렇게 시세를 내다가 뭐 장 중반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그쵸? 전혀 지금 상황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 제약을 포함해서 HLB 그룹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상승폭을 보잖아요. 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제약 기준이고요. 그리고 HLB를 보더라도요. 여기 저가 부분이 한 3만원 정도 되니까 3만원부터 거의 한 12만원 3만원 정도니까 등락폭을 보면 한 3배 정도 올라왔죠.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매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조건 드리고 있어요. 왜? 선반영 때문인데 그런 내용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제 실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6일 올해 들어서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 수익률은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하기 어렵고요. 이건 종목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가 매수 그리고 고가 매도 요 두 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HLB 생명과학이죠. 자, 상대적으로 생명과학이 조금 약했어요. HLB 제약 쪽으로 강했고 생명과학은 조금 약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 모릅니다.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죠. HLB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가 여기 나왔구나. 그러기 위해서 매집 구간이 조금 덜 됐구나. 그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저가에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HLB 생명과학을 제가 매수하는 과정을 보면 매수 그리고 매도 했을 때 12% 정도 수익 구간 가지고 당일날 매매 끝내고 끝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을 보잖아요. HLB 어떻습니까? 1월 달에 며칠 보유했나요? 일주일 정도 보유했죠. 결과는 31% 수익. 1월 달 결과죠. 1월 29일 63,100원에 매도해서 8만원 정도에 다시 삽니다. 그쵸? 여기 매도해서 여기 다시 산다. 그리고 또 급등 그리고 찌라시 도니까 또 매도 다음날 또 매수해서 계속해서 상승 중. 그쵸? 추가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쪽을 보더라도요. HLB 제약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쪽 구간에서 HLB에 너무 그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HLB 제약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나요? 19% 수익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또 급등. 그렇죠.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들어와서 배우고 안 배우고가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HLB 관련주들의 그쵸? 타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종목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HLB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천당 제약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랬는데 연관지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죠? FDA에 들어가 있죠.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통과되면 바로 직판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이걸 맡아서 하는 게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 그러면 HLB에선 뭐예요? 신약 개발을 맡아서 합니다. 이 구조 한번 들어보셨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쵸? 이쪽 두 개는 판권을 맡고 있어서 뭐 해외, 국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헬스케어는 흡수합병이 됐죠. 셀트리온은 CDMO. 그쵸?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맡아서 해요. 이 구조를 지금 HLB 그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5조 8천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내용을 보세요. 자, 연간 7천억, 6천억, 6천억, 올해 예상치는 6천억.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안 올라갑니다. 미리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LB는 어떤 상황이죠? 실적이 적자예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3배씩, 4배씩 폭등을 하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판매 허가 신청에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을 간암치료제 시장 파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시작점이 12월 달이다. 12월 달에 뭘 만들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 주식은 선반영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시장의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흔히 외국인이라고도 부르고 기관이라고도 부르고 일반적으로 세력들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어떻게 매집을 해 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 보시면 아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예요. 오늘 한미반도체 15%, 근데 코스닥이죠.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찍혀 나온 수치에는. 그런데 반도체 쪽에 지금 세 종목만 한국에서 꼽아봐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입니다. 두 종목만 꼽아봐라. 그러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 종목만 꼽아봐라. 그러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쵸?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삼성전자를 넣은 건 제가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2% 정도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4% 정도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늘까요? 데이터 센터, 서버죠. AI의 서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럴 때 되면 뭐가 나오죠?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어떻다는 거죠? 나쁘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 과정이 뭐겠습니까? 매집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그렇죠?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거래 없이 빠질 때, 이럴 때 매집을 한다고 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펀드 자금들은요, 로스컷 비중을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로스컷 비중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펀드는 매집하는 과정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는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얼마 안 넣었을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수급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했죠. 하이닉스 4%, 한미반도체, 반도체 쪽이 휩쓸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6천억. 그럼 외국인들이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4조 원 어디서 샀겠어요? 바이오, 반도체 가장 많이 오른 쪽에 샀겠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 샀으니까 매도까지 하면서 차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앞에 빼고 중간에 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고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하고 우리는 딱 이 몸통만 본다. 자, 이게 매집과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 몸통만 본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직까지 저 HLB 제약 가지고 있고요. HLB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4일 걸렸죠? 내려올 때 보고 매도한 겁니다. 이때 나온 수익이 30%예요. 일주일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63,100원에 매도하고 쭉 올라가서 2월 말 3월 초에 다시 매수한 결과 추가적으로 18% 정도의 수익을 더 얻었고요. 찌라시가 끝나고 회사 대응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결과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의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겠냐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터는데 외국인이 털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외국인은 한 번에 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집하는 구간이 올라가면서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해야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어쨌든 내가 이야기를 한 지금까지 내용은 그쵸? 시세 원리 그리고 타점 잡는 법. 그럼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는 그런 내용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말고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돌파 구간이에요. 다 싸게 안 사잖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75% 며칠 걸렸나요? 3일.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고 그쵸?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료로 할 때 와서 배워놓으세요.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돈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받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특정 구간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다. 즉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싸다. 왜? 가격이 더 빠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종목군들을 분류하고 강세 종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